근데 사실 뭐 브로드컴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좀 좋게 제시를 한다면은 오히려 전망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 돌아갔다라고 했고 또 월가에서도 뭐 TP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엊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봤더니 모건 스탠리 쪽에서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일단 전기차 판매량도 뭐 날이 갈수록 계속 급감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최근에 뉴스로는 독일에서도 거의 4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했다.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됐는데 지금 실적 피크 과연 정말 현실화가 된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? 네.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좀 급하게 좀 빠진 가장 큰 원인이 1월 달에 발표됐던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급감했던 부분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%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인 유럽 시장이 위축돼서 같이 빠진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이 1월 달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35% 정도 공급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. 뭐 비아디라든가 폴스바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쟁사들의 판매량들은 증가했는데 테슬라만 오히려 좀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.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테슬라 차량이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뭐 최근 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정치적 행보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판매량들을 위축시켰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본다면 해당되는 영향들은 뭐 신차 출고를 좀 대기하는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뭐 주력 차종인 모델 Y가 이번 3월에 좀 출시가 좀 되죠. 그래서 뭐 1월과 2월 달에 대한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신차 출시에 관련된 대기 수요들이 이미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당연히 판매량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영향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향들은 향후에 신차 출시가 있고 난 이후에 데이터도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성장 추정치를 좀 하향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대기 수요를 아직 감안했을 때 지나친 평가 절하가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뭐 최근에 더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들은 중국의 1월과 2월 달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또 전년 동기 대비 합산해서 한 28.7%가 감소가 됐습니다. 2월 데이터를 보면 49.2%가 좀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 자동차가 더 이상 좀 팔리지 않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역시나 모델 Y의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차량 생산분들의 오히려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공정 이슈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는 영향들이 2월 달에는 판매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뭐 신차의 대기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 주력 차종인 모델 Y의 최종 한 5년 만에 이제 신차가 좀 출시가 되는 것이죠. 이 부분이 대기 수요 관점에서는 뭐 과거보다는 한 40% 정도에 대한 대기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일부 보고서가 좀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신차가 정식적으로 좀 출시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모델 2가 좀 출시가 되죠. 저가형 차종은 뭐 이 중국 안에서에 관련된 판매량들이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판매량이 증가 여부를 좀 더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고려해보면 유럽의 액션 플랜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부활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것이고요. 배기가스에 관련된 배출 규제가 올해 강도 높게 좀 시행되는 부분들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시장에 가장 큰 문제로 좀 작용했던 페널티의 부과 조치도 일시적으로 좀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분들 여기도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하게 된다면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빠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유럽 쪽에서 급감한 게 그 원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2월에 독일 판매량 자체도 76% 정도 급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모델 Y가 업그레이드 출시가 예정이 되면서 이 생산이 중단됐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 출시가 된 이후에 과연 얼마나 지금 판매량이 찍힐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 액션 플랜, 이 전기차 보조금 쪽이 과연 부활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금리 인하 전망과 그로 인해서 앞으로 글로벌에 있어서는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?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정책을 좀 고수했던 그런 기간에 오히려 유럽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를 좀 유지했었고요. 지난 2월에도 금리를 좀 인하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목표치인 2%대 초중반까지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인가라는 전망들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컸었는데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금리 정책을 고수해야 된다.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최근에 발표됐던 유로존의 2월 CPI는 2.4%를 좀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0.1%가 좀 올라갔습니다. 다만 좀 지난 1월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0.1%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유럽 총재가 계속해서 좀 주시했던 목표 물가치, 그러니까 2%대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금리 인하의 시그널 전망들을 조금 더 우세하게 좀 표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좀 단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 리카르드 22 총재가 2월 달에 이제 개최됐던 통화정책에서 언급했던 부분들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했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물가 지표가 2%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시그널 안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번에 ECB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일부가 좀 우세하긴 하지만 이 추가 관세 25%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됐다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도 일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전망들은 한 7대3 정도로 금리 인하 기준금리 한 0.25포인트에 대한 인하를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이후에 일부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는 점도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매파적 기조는 좀 당분간 좀 유지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일부 물가 압력들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그리고 금리를 낮추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좀 표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유럽 이후에는 뭐 미국도 완화적 스탠스가 상반기 이후에는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좀 높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유로존 2월의 CPI가 2.4%를 기록을 했습니다. 목표 물가 지표인 2%대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25% 관세가 현실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유로존에서는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는지 내일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까지 기업공시 연구소 변형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네,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